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할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8장 장안절도사 왕대경 1화 곽부는 말을 잊은 채 한동안 유성문의 얼굴을 조금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으며 성문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감탄하였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공자는 고금 제일 미남으로 절로 감탄이 나올 것인데 다른 여인이 본다면 해교찰은 저분을 사모하는 것에 그 마음이 정말 힘들겠군. 곽부는 잠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자네는 내 얼굴을 무한하게 보는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절도사가 이 시간에 태전에 있을 것 같은가? 그는 아무래도 분명히 처첩 중에 하나와 함께 있거나. 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요홍봉화전에 있을 것입니다. 요홍봉화전? 네, 그의 아방궁이지요. 그가 50여 명의 첩을 들이며 무지 신경을 써서 만든 곳입니다. 황제의 구중궁궐도 그의 건물과 비교한들 절대 화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네는 추미론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었는가? 물론입니다. 공자께서 오늘 낮에 이곳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을 때 금능에서와 같이 분명 오늘 이곳이 우리 업무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조금 치밀하게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그렇군. 물론 지금 요홍봉화전에는 그와 여러 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명과 밤일을 즐기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녀석은 확실히 변태입니다. 그가 변태이든 변종이든 나는 관심이 없어. 다만 그에게 그동안 행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가 필요할 뿐이며 다만 태수가 이 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할 뿐이야. 녀석을 즉결하고 태수가 겸손해지면 사실 좀 약한 징계를 할 것이고 되도록 피를 흘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곳 장안에 손볼 생각인데. 공자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하지요. 금능에서 홍무제 폐하의 둘째 진왕께서 음모를 진행할 때 홍무제 폐하의 의도와 달리 공자께서는 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골육 상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그 때문에 황제께서는 마음을 돌이키고 주상왕은 두 다리의 금맥만 자른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왕부에 평생 유폐되어 지내는 가벼운 처벌을 하였지요. 지난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네. 난 다만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할 뿐이야. 생명은 하늘이 허락해야 태어나는 것이지. 하지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는 것도 원하지. 지금 절도사를 벌하는 것은 내가 이곳 장안에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소문에 의해서야. 그는 처첩을 모으기 위하여 순수하게 양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처첩을 모은 것이 아니라 시골 양민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여러 첩을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그같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을 오늘 용서하지 않기로 했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추미론에서 준 자료를 보며 조금은 놀랐는데 역시 절도사는 광인이었군요. 미친놈이 어린 여인을 얻기 위하여 한 가정을 모두 독살한 사실. 하지만 그의 첩이 된 어린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절도사를 벌하고 여기 처첩들은 사이좋게 재물을 나눌 수 있도록 곽부가 추미론의 즈포사신들을 파견하게. 물론 우선 태수의 모습을 좀 보자고. 알겠습니다. 이제 요홍봉화전으로 이루하게. 알겠습니다. 스르르 태전의 처마에서 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신비롭게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장소에는 하얀색 서기가 피어오르고
그들은 귀신처럼 사라졌다. 우르르 쾅, 쾅, 쾅. 그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번쩍, 번쩍, 번쩍하였고 그 뒤를 따라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천둥 소리가 장렬하였다. 마치 절도사의 저택에 심판의 날과 같은 징조였고 뇌성병력은 그동안 이 땅에 쌓인 피값과 같이 울부짖는 모습과도 같았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는 올무가 벗어지는 그런 날이든 말이다. 쉬익 수사아수아, 휘잉 휘잉. 바람이 밀려왔고 이에 비는 하늘에서 분수와 같이 쏟아졌으며 이 절도사의 고택은 매우 고즈넉했지만 오늘만큼은 귀기와 살기가 충만한 저택이 되어 아름다움은 일절 없이 죽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스르르 스르르. 이봐 곽부, 이번에는 제대로 왔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유홍봉황전 은 이곳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좋고 아까 들렸던 새 곳도. 이런 좌부도사, 자네는 다 좋은데 조금 치밀하지 않네. 매사 모든 것에 준비하는 일에 치밀하지 않으며 우리의 조직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네.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나. 아무튼 알겠네. 내가 알아보지. 벌써 일각 동안이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 영. 곽부는 성문이 전음에 머리를 긁어댔다. 성문은 이런 곽부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다만 눈을 감았다. 이들은 아름다운 건물 실내 회랑에 서 있었는데 그들의 서 있는 회랑 복도에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큰 화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회랑을 따라 놓여 있었고 드문드문 동으로 만든 동상들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중원의 유명한 석학들의 동상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바닥은 파사국의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누가 봐도 이 건물은 매우 값나가는 것들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성문은 눈을 번쩍 떴고 그의 눈에서는 푸른색 기광이 흘러나왔다. 또한 그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you